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의 3주차 토요역마일인 4월 16일 토요역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이번주는 제가 4월 경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경마 주간입니다. 월요일날 복귀방송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고, 월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이번주 출주 예정마들의 전체 능력평가를 끝내고 나서 화요일은 제가 좀 절에 좀 갔다 왔습니다. 이번주는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돼요. 다잡아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과 이제 크게 한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큰일 앞두고 나서는 이제 절에 가서 좀 불공 좀 빡빡하게 한번 드리고 오거든요. 벚꽃이 많이 졌더라고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벚꽃 많이 지고, 여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무더움과 함께 이제 푸르름이 가득했던 화요일 하루였습니다. 저희 집이 성남이다 보니까 이제 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남한산성 쪽에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절이 이제 망월사라는 절이에요. 큰 절은 아니에요. 약간 암자 같은 느낌의 절인데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좀 그런 절입니다. 가끔 일이 안 풀리거나 좀 큰일 앞두고 나서 한 번쯤 이제 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절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 그리고 이제 큰 거 한 건 좀 필요할 때 절에 갔다 오게 되면은 또 반전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절에 가는 경우가 있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부산을 포함해서 서울까지 이번 주는 노림수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경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강배팅 승부 주간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예상 시작 전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번 주는 한번 맘먹고 한번 붙어보려고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4월 경마 들어서 약간 좀 쉽게 보고 들어갔던 느낌도 없지 않았거든요. 첫 주가 뭐 그런 대로 그냥 마무리가 잘 됐는데, 2주차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마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양껏 붙었다. 운이 좀 따르지 않았지만 역시나 그 운이라는 것도 역시 제가 약간의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했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붙기 위해서 한번 빡빡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좀 차분함 속에 좀 비장함으로 이번 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3주차 토요역마일인 4월 16일 토요역마. 자, 지난주 일요일 경마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줬던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조교 때 보니까 완전히 칼을 좀 갈고 왔어요. 문세영 기수는 자존심도 강하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합니다. 해서 지난주 사실 일요일마 예시장이라든가 일단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나면 세영이가 그 다음 주는 굉장히 빡빡하게 말을 타요. 그리고 이번 주는 페로기치 기수도 돌아오고, 기승정지로 기승을 하지 못했던 기수들이 이번 주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4월 첫 주, 2주 요거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이번 주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경기의 어떤 타이트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4월의 3주차 토요역마일인 4월 16일 토요역마. 차갑게 비워놓고 여기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여기에 가득 채워놓고 4월 16일 토요역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1경주 문세영 기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8번마 자이언트 특급. 실전 성적에 비해서 조교시 변화는 계속 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 오는 마필이에요. 세영이가 기승 안 했던 마필 아닙니다. 기승했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완식이가 기승을 했고, 데뷔전에서는 완식이가 기승을 했고, 뭐 세영이라든가 성곤이라든가 출주 때마다 능력 기술이 계속해서 기승해주고 있는 마필인데, 그것에 반해서는 실전 경험이 실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8번마 자이언트 특급, 이번에는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거예요. 8번마 자이언트 특급. 전개는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세게 움직이는 전개인데, 아마 이번 경주부터는 달라진 마필의 그런 어떤 컨디션, 여기에 이번 경주 문세용 기수의 어떤 빡빡함까지 더해지면서 아마 분명히 다른 경주력이 기대가 된다 해서 8번마 자이언트급, 이번 경주 의외로 인기도가 좀 갈릴 수 있는 경주거든요. 8번마 자이언트급은 이거 한번 밀어낼 수 있는 마필이다. 6번마 고운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태생적으로 뛸 말은 아니에요. 사실 대가리도 높고 약간 좀 마필 자체가 부드럽지 못해. 48조 이런 마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힘으로 찍는 건 뭐냐면 조시발이 짱짱하게 붙었을 때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힘으로 몰아내는 건데, 그 정도로 보기에는 마필이 뭔가 좀 부족함이 좀 있어. 그리고 외곽 쪽에 뭐 11번마 몽골몽골이라든가 뭐 12번마 문나이트라든가 뭐 내측에 상대마도 좀 있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강렬함이 없어요. 뭔가 좀 강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자이언트급의 문세영 기수의 등장, 상당한 노림수를 갖고 1경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8개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한방 경주로 보고 있어요. 8개 단촐한 편성에 어찌 보면 이제 1번마 늘푸른 축제부터 8번마 스피드 코어까지 아직까지 첫 입상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보여준 결과도 상당히 좀 미미한 마필들. 자, 결국 이렇게 좀 밋밋한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되는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다. 두 번째는 되는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 방을 뽑았습니다. 7번마 드라마틱 데이와 6번마 샤르니킹. 어찌 보면 이제 이 막권의 조합이 현장 인기 막권이었거든요. 인기 막권이에요. 인기 막권인데 과연 이렇게 모든 마필이 안 되고 모든 마필이 상대적으로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경주에서의 저배당을 인정할 것인가. 7번마 드라마틱 데이 같은 경우는 나온 쪽쪽 팔리는 마필이에요. 나오는 쪽쪽 팔리는데, 자, 이번에 7번마 드라마틱 데이, 이 마필이 팔리는 만큼의 걸음이 안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거웠다는 거예요. 부중이 무겁다는 얘기 아니죠.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자, 근데 이번에 조교를 통해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그 무거움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직전에 57이 아니라 이번에 55.5. 그리고 이 마필이 데뷔전부터 붙었던 상대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완전히 격이 달라요. 조교가 달라지고 부중이 빠지고 조건이 달라졌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노림수가 좀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샤르니킹. 이제 3전이에요. 이제 3전입니다. 마방이 기복이 좀 크고 3세 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등짝의 변화,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6번마 샤르니킹, 이거는 굉장히 노림수가 있다. 해서 뭐 상대적으로 뭐 좀 이렇게 좀
이 정도면 뛰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상대마가 몇 마리는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7번, 6번. 7번, 6번.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약간에도 좀 더 이제 변수는 뭐냐면 쌍의 막권이에요. 쌍의 막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번마는 지금 3세마예요. 그리고 15도 마필입니다. 15조는 대체적으로 상금을 꽉꽉 채워갖고 가는 마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착으로 입상을 나눌 경우에는 5군으로 올라가는 거고 2착에 입상이 나올 경우에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6군에서. 반면에 7번마 드라마스테이 같은 경우는 4세마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3세가 가질 수 있는 기회와 4세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두 마필이 동시에 세게 갔을 경우 누가 더 욕심을 내고 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6번마가 2착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1착을 되려고 대가리 싸매고 똑하게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가 흘러가는 대로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7번마 드라마틱 데이는 기왕이면 대가리에 대한 욕심을 분명히 마방에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의지를 분명히 기승하는 기수한테도 분명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임기엄 기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강하게 탔을 때 반응해 줄 수 있는 마필의 변화가 분명히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76으로 쌍까지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막권 조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주 이경주는 한 방의 막권 조합, 현장 이상만 없다면 한 방의 막권 조합을 충분히 욕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이고요. 자, 9두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마필입니다. 8번마 썸비터가 지난번에 배당마였습니다. 배당마였을 때 제가 이거를 놓고 추천을 했는데 이 마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3착을 했던 4착을 했던 입상을 했던 5착을 했던 뭐 8착을 했던 뭐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그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정도 조교 때 모습이 나왔으니까 실전에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또 평가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8번마 썸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감. 그러니까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마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탄 게 아니에요. 나름 탔는데 걸음이 생각보다 안 나와. 근데 전체 전개를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에 탔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마필이 그전의 레이스에서도 부족했던 순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부족했던 순발력과 초중반의 아쉬운 전개가 색다를 건 없어요.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이 마필이 조교 때 어떤 보여줬던 그 액션하고 지난번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상을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식전 변화는 왔어야 되는데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기승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조교 때 보여줬던 모습은 또 늘었다. 이건 분명히 늘어난 게 맞아요. 걸음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장 가시면은 뭐 1번마 에바로드가 엄청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옥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옥성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놓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8번마 썸비터. 8번마 썸비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딱 물었거든요. 한 번은 더 물어야 된다. 한 번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 번은 더 물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확실히 이 마필은 지난번부터 변화 온 것은 분명히 있는데 한 번의 경주를 보고 똥발로 치부하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또 이번에 또 왔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보자. 보통 이래요. 조교 때 변화가 오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3번은 물어야 돼요. 3번은 딱 물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6번, 8번마 썸비터는 이제 2번째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대들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실전 변화가. 해서 저는 8번마 썸비터가 한 번은 더 물어줘야 되는 분명히 직전 복귀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필인데
조교를 봐서는 식전 변화가 분명히 와줘야 되는 마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자, 이번 주 4경주가 금요경마의 첫 번째 노림수가 됩니다. 이번 주는 일반 경주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추첨 경주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림수가 많다. 노림수의 마필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잘 풀리면요, 아주 이틀간에 걸쳐서 상당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아끼고 관리하고 기다렸던 그 마필들이 입상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번 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 아무래도 이제 1번마 빅챔프가 내치게 전개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있고 4번마 팩풍도 지난번에 꽤 뛰었어요. 꽤 뛰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 선행으로 입상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약점은 있는 말이에요. 약점은 있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선행으로 입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직전에 뭐 선입이라든가 추입이라든가 이런 식의 전개를 가지고 입상을 했으면은 높게 볼 수 있어요. 선행으로 왔다는 게 어딘가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고 성광이는 사실 능력만은 맞는데 걸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이 말이 12월 달에 그 특별경주 뛰고 나서 지금 일반 경주 진짜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17주 만에 나오거든요.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턴을 두고 나오는 마필인데 공백기가 있고 57의 부담 중량이고 그렇다고 조교가 뭐 눈에 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이마필이 5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3번의 입상에 이번에 문세영이다. 이런 어떤 기록적인 측면,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럴 수 있어, 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뭐 조교를 보고 어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리 딱히 뭐 느낌이 그렇게 오진 않아요.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9번마 성광이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돌이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경주다. 제가 말씀드리죠. 배당이라는 것은요. 배당마가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마가 부러졌을 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요거 한번 밀어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나범캐슬이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14번 게이트에서 아주 짱짱한 걸음을 보여놔서 이번에도 뭐 아낄 게 없죠. 이번에는 승군전에 범현이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확실히 마필은 성장이 맞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성장이 맞아요. 1번마 나봉캐슬. 자, 승군전이긴 하지만 편성은 잘 찾아 들어왔고요. 뭐 딱히 말들이 좀 그래요. 뭐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마필들은 없어요. 4번마 조계산. 야, 이게 조교 때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전의 차가 너무 커. 그리고 저는 조계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게 작년 제가 11월인가 10월 달에 월요일날 복귀를 하면서 이거 무조건 조만간에 잡는다. 그렇게 들어갔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깠을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2연전 기수가 연속으로 기승해서 2월 그리고 1월 그 당시 보여줬던 어떤 전개하고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바닥 쳤을 때 전개는
완전히 다른 전개였어요. 완전히 다른 전개. 자, 그렇다면은 4번마 조계산의 능력이 이제 다 나왔다고 완전히 무시할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마패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놓고는 또 못해. 왜냐? 우리가 많이 때려봤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기승했던 기수도 몇 번을 때렸어. 때려서 졌어. 이런 마패들은 가서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마패들은 되는 편성의 조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놓고는 못 가. 하지만 후차권 유력 정도로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거고, 반면에 1번마 나본캐슬, 확실히 이 말은 변화가 온 거죠.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변화가 확실히 왔다고 봐야 되죠. 그동안 무거웠던 모습이 최근에 체중이 빠지면서 한결 가벼워졌고, 특히나 직전에 외곽에서의 그 모습은 상당히 임팩트가 컸어요. 자, 이번에 범현이가 1번 게이트에서 이 정도 급의 전개 그리고 준비, 이거는 충분히, 아무리 범현이가 선행말 말머리에 약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정도의 조건에서 1번만 나본캐스를 위험하게 본다? 그 자체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1번만 나본캐스를 믿고 들어갑니다. 승분전이긴 한데 조건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조계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다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직전에 이제 나본캐슬에 기승했던 임기원 기수가 기승한 지금 7번마 온더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 앞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과연 그 전개가 또 나올까? 온더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가 약간씩 흔들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연 51에서 풀렸던 그 전개를 믿고 53에서 이 전개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강한 물음표를 남겨놓고 이번 주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혼합 4군의 경주. 이거는 강축이 있는 경주예요. 바로 3번마 코디악 러브. 지난번에 이제 페로비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장석에 이제 이게 승부 경주였죠. 코디악 러브를 놓고 강승부 경주였는데,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코디악 러브의 전개가 있잖아요. 이 말은 이러한 식으로 탈 것이다 라는 전개가 있었는데, 물론 뭐 아예 딴판은 타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로 타기는 했는데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 3월 26일 날 전체 레이스가 빨랐죠. 굉장히 빨랐습니다. 따닥마건도 많이 나왔고, 당시에 앞에 있던 두 마필이죠. 결국 이제 동반 입상마였어요. 에이스프릿 그리고 팍스타임. 이 마필들이 그냥 앞에서 쭉 뻗어서 버텨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디악 러브가 못 탔다라는 것보다는 당시의 조건에서 코디악 러브는 나름대로의 만땅의 전개를 탔는데 아쉬웠다. 뭔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번에 1200에 나오면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디악 러브의 조교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오는 말로 보는 게 맞아요. 대가리냐 이착이냐인데, 제가 봤을 때 마방에서도 그렇고요. 세영이를 불러다 앉힌 거는 당연히 이거는 대가리에 대한 욕심을 내고 타는 게 맞아요. 타는 게 맞습니다. 3번만 놓고 어려울 게 없는 경주예요. 강한 한 방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붙어볼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 6경주 3번만 코디악 러브, 이거는 아주 강하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쌍이냐 복이냐인데 이 정도면은 세영이가 쌍 욕심내지 않을까요? 코디악 러브를 강축으로 때리고 받치면 딱 두 방이면 끝납니다. 이거 복잡할 거 없어요. 막권 체제 필요 없습니다. 때리고 받치면 딱 마무리되는 경주, 이번 주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는 경주. 이게 10번마 골든데이가 지난번에 아주 대단한 경주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골든데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마들에 비해서 가벼웠던 부담 중량이 상당한 이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전개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 레이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치열했던 경주였는데 살아남았던 건 결국 부담 중량의 이점이 상당히 좀 컸다. 자, 근데 이마필이 이번에 55까지 올라간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철이. 물론 준철이가 기승을 해서 첫 입상이 나왔던 마필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자, 준철이가 기승을 해서 입상했을 때 그 전개 조건 어떤 전체적인 상황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마필이 기본적으로 마차가 크지 않아요. 440kg대, 430kg대, 450kg대 요 정도 언저리권에서 계속 노는 마필이기 때문에 1kg, 2kg 늘어나는 부담 중량 자체가 확실히 이게 말 그대로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4번마 프리티보이가 안전빵이냐? 같은 맥락이에요. 골든데이가 위험하면 프리티보이도 역시 과신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제 7경주 두 번째 노림수를 갖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마필의 능력, 복귀, 전개 모든 거를 싹 다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들 그렇게 과하지 않겠습니다. 과하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당판에서 설렁설렁 바람 잡고 나오는 인기 막건들 쉽게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 7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자, 이번 경주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거든요. 자, 이 레이스는 쌍복의 단통이다. 쌍복의 단통 게임이다. 이번 주에 국내산마 4군 출주 예정 마필 중에서 제가 딱 조기장에서 보면서 이 두 마필은 진짜 칼을 이빨 갈았구나 딱 봤던 말이 한 경주에 나왔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두 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는 모르겠는데 어떤 레이스에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했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한 경주에 나왔습니다. 한 경주. 이번 제 8경주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쌍복의 축을 놓고 막건을 찢으면 뭐 쉽게 적중으로 마무리는 될 수 있는 경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쌍복으로 제대로 한 방 찍을게요. 제대로 한 방 찍고 많이 봐줘봐야 한 마리 정도만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안고 가는 정도? 근데 때리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한 방을 지려 밟겠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1번마 대한천왕. 대한천왕은 이번에 의지가 많다. 이번에 칼을 시퍼렇게 갈았어요. 어떤 전개냐? 선입, 평, 취. 제가 본 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직선에서 깜짝 놀랄 만한 페이스가 나올 겁니다. 조교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조교를 했어. 직선에서 쫙 끌어내겠다. 조교를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초반에 승부를 하는 말, 중반에 승부하는 말, 직전에 승부하는 말이 보이는데 대한천왕은 제가 봤을 때는요. 조교를 봤을 때는 직선에서 무조건 승부하는 조교. 근데 그 직선에서의 그 탄력이 조교 때 걸음 그냥 나오면은 이건 쌍이야. 도망갈 데가 없어. 쌍이야. 진짜 좋았어. 1번마 대왕천왕. 기억하세요. 진짜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대왕천왕을 놓고
의미 있게 한번 질러갈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제가 9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인데 이번제 9경주는 메인입니다. 요건 메인이에요. 요건 메인인데 어떤 메인이냐? 메인인데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드러난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적중 위주죠. 그런 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위험스럽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마필인데 걸리면 죽는 말. 저는 검증을 했죠. 저는 검증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착자를 딱 보면 와, 고개가 갸웃해질 정도. 근데 배당파를 보면 뿌듯해지는 거. 그런 거 놓고 한번 심하게 한번 들어가는 배당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일요일날 메인 승부가 라크윙이었어요. 라크윙. 9경주의 라크윙. 아시죠? 그 당시 출주 제외가 되면서 11두에 원래 출주 예정이었다가 10마리 출주였거든요. 근데 라크윙의 인기도가 몇 위였냐면 7위였습니다. 7위. 인기도 바닥이었죠. 그거 놓고 조성훈의 라크윙을 놓고 아주 자신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 경주. 진짜 이빠이 밀었는데 3차 왔어요. 물론 그 3차의 맞번을 뭐 이렇게 잘 엮어서 뭐 들어갔으면은 뭐 3복도 되고 다 되는데 일단 저는 3복을 안 하니까 추천 안 하니까 무조건 복으로만 가니까 쌍복으로 가니까 적중을 못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자, 걔보다 커요. 일단 근원보다 큽니다. 근원보다는 싼 놈 가져갑니다. 그리고 근원보다 싼 놈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데 인디액티브는 최근에 우리가 계속 빼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계속 빼드리고 있는 말이에요. 인디액티브 안 갑니다. 배팅 안 합니다. 인디액티브 배팅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대강 그림이 나와지죠. 배당 그림이. 적중만 되면 돼요. 자, 끝나고 멍멍이가 되더라도 이거는 한번 메인으로 세게 한번 싼 놈 하러 배팅으로 한번 밀어버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번째 9경주! 크게 한번 붙고 싶다. 이번째 9경주! 세 번째 승부처에서 메인으로 자신있게 한번 추천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2000m 1등급 경주고요. 지난주에 1군경주 메인으로 들어갔다가 씨발 진짜 욕 이빨이 나왔죠. 범현이 외곽으로 아주 생 지랄을 당산돼요. 저는 솔직히 뭐 적중은 안 나와서 죄송은 한데 솔직히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외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진짜 열받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막 돌아버릴 것 같아. 당산대업 경주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군 경주. 치프레드킨이 일반 경주에선 강자다! 이렇게 좀 팔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치프레드킨은 조교 대비해서 실전이 더 뛰거든요. 요즘에 핸디캡 부중으로 바뀌면서 60kg 잘 안 줍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마필이 60kg를 이겨냈어요. 근데 이마필이 입상할 때 전개를 보면 항시 똑같습니다. 초반이 늦고 중반에 감아서 4코너를 도는 순간에 선두권 완전히 제압하고 그 다음 버티기. 근데 이마필이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은 앞이 생각보다 안 빨라.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를 탈 수 있었던 그런 전개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페이스가 의외로 빨라요. 왜냐? 최근에 선행 추가일을 뽑아내고 있는 8번마 한라 축제가 52km입니다. 페이스가 빨라. 근데 12번마는 달라진 게 없어. 10경주 1군 9경주 메인에 이어서 연타 갑니다. 빡빡하게 한번 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프레드킨을 빼진 않아요. 하지만 놓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때리지도 않습니다. 후차권에서 강하게 때리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 10경주 맘먹고 한번 밀어
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가는 승부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 1번마 빅5가 쫙 연투입니다. 1월 달에도 잡았고 2월 달에도 잡았습니다. 근데 3월 달은 뺐어요. 3월 달에 3월 20일 경주죠. 요게 장석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마블이 뭐였냐? 블랙 카이저와 블랙 레오. 블랙 투 블랙. 블랙 투 블랙으로 아주 마음껏 한번 질러봤던 경주였거든요. 두 가지였죠. 성건이가 정말 잘 탔다. 정말 잘 탔다. 두 번째. 철호가 좀 아쉬웠다. 그리고 마신차는 2분의 1 마신. 자, 빅5 부중 빼주고 1번 게이트. 하지만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편성입니다. 완전히 다른 편성입니다. 1번마 빅5가 당일 어떤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저는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고 갑니다. 이번 주 11경주 마무리까지도 충분히 욕심냈으면 경주입니다. 일단 1번마 빅5는 인정 못하겠다. 10원짜리 한 장 배팅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토이엄마가 실망이 좀 있었어요. 다를 겁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다를 겁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 마음으로 딱 갖고 있는 걸 가져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붙겠습니다. 자신 있게 붙겠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붙겠습니다. 토이엄마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돈 많이 따치길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일조해 드리겠다는 약속,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면서 진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 쏟아붓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토이엄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거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